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법무법인 비전의 박명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부동산, 그 중에서 국내에서 영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이제 파운드화가 이제 점점 상승 기조에 들어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운됐던 영국의 집값이 이제 좀 들썩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나 빌라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영국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주택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플랫, 평평하다는 뜻이겠죠. 플랫과 아파트먼트라는 그런 집의 유행이 있습니다. 한 층만 사용하는 집이죠. 두 번째가 이제 디태치드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영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집입니다. 소위 단독주택이죠. 차고도 있고 정원도 넓게 있고, 그 다음에 집도 한 2층에서 3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집, 이걸 우리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유형이 재밌는데요. 이게 영국의 좀 독특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합니다. 즉 단독주택을 집과 정원을 반반씩 나눠서 사용하는 반단독주택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끔씩 이런 유행들이 들어오긴 하던데, 요걸 이제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많이 상용화된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드 하우스, 소위 우리 테라스 하우스라고 그러죠. 똑같은 집이 여러 채가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는 집입니다. 요걸 테라스드 하우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방갈로 하우스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주택은 주택인데 단층 주택을 방갈로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집값을 보면은, 집값이 비싼 곳은 런던이라든지 옥스포드, 캠브리지 3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주택마다 달라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비싼 건 사실입니다. 정말 비싼 집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집도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봐서, 런던에 그냥 아파트 하나예요. 아파트 한 채인데 한 채가 300억을 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은 영국의 이제 적당한 곳에 조그마한 정원이 달린 주택을 한 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국 주택 집 사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집을 찾아봐야 되겠죠. 서치를 해봐야 됩니다. 영국의 집을 사거나 또 렌트를 구하고자 할 때는 실제 그 지역을 둘러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저 일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서치해 봅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온라인 웹사이트는 이제 rightmove라는 사이트입니다. rightmove.co.uk라는 사이트인데, 가장 많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처음에 for sale, for rent, 너 집을 살 거냐 아니면 렌트를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집을 살려고 하면 for sale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관심 있는 지역, 집의 유형, 방은 몇 칸짜리, 또 가격대는 어느 정도,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제 집들이 쫙 뜹니다. 그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집들이 들어가 보면 그 집 위치라든지 평수라든지 가격은 얼마고, 집의 전경은 어떻고, 방은, 화장실은, 정원, 사진들이 쫙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집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어서 직접 가서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집의 하단부에 보면은 에이전트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콜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서 예약을 하시면은 공인중개사와 컨택해서 그 예약한 시간에 보통 그 집 앞에 만나서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만나서 집안을 들어와서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고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영국에서는 집을 살 때 이 복비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집을 사는 쪽에서는 한 푼도 안 내요. 파는 쪽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고,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둘러보고 나서 이제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 사고 싶다, 이렇게 오퍼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에이전트가 집주인한테 이제 누가 집을 사고 싶다더라, 가격을 제시한 가격도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집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억셉트 수락을 하게 되면 집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으면은 이제 모기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영국 집을 사고자 할 때 보통 영국 내에서 크레딧, 신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차는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에서는 또 특이한 게, 집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중간에 선임을 해야 돼요. 매도인은 매도인 측 변호사를, 매수인은 매수인 측 변호사를. 이 변호사가 둘이서 다 알아서 다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 소개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양측 변호사가 나서서 계약부터 나머지 절차 진행을 다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자 자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 보통 비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한 1000파운드에서 1500파운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치면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 지불 방법도 선불로 주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다 끝나고 지불하는 후불제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해당 집에 대해서 법률적 조사부터 계약서 작성과 계약 완결까지 모든 법률적 문제를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후에 해당 집에 만약에 매매 당시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는데 추후에 발견되면 그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 선임은 보통 그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연계된 곳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자기는 싫고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 선임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실 게, 영국 변호사는 우리와 달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변호사 종류가,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영국은 법정에서 소송을 주로 막 하는 그런 변호사를 베리스트라는 그런 변호사가 종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류가 뭐냐면, 여기는 소송은 안 하고 자문을 주로 해요. 기업 자문, 개인에 대한 부동산 자문, 이런 걸 해주는 변호사를 솔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계약은 주로 솔리스트들이 이러한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당사자는 변호사가 뭐 서류 뭐 주시오 하면 서류 주고, 돈 언제 이체시키시오 이체시키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보다 사기 위험성은 좀 현저히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면 매수인 측, 우리 측 만약에 집을 사고자 하는 변호사 쪽에서는 우리가 집 계약금 10%를 먼저 낼 수 있는지, 그 지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전체 자금, 예를 들어서 100만 파운드다 그러면 한국에서 건너오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또 자료를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1차는 기초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대해서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이나 또는 잔금 집행하기 전까지 그 집에 대해서 이 집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서베이라고 하는데, 서베이 전문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가 해당 집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서베이 비용은 한 우리 돈으로 한 75만에서 한 150만원 정도, 5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데,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이후에 집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지만 이게 뭐 서베이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뭐 새 집이다 또는 뭐 집에 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럴 때는 굳이 뭐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사인을 하게 되죠. 양측 변호사가 이 집에 대해서 상세한 법률적 조사와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서 사인도 매도인과 매수인 한 자리에 만나서, 우리는 뭐 복덕방에 우리 이제 공인중개 사무실 만나서 양측 사인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양측 변호사가 각자가 서로 똑같은 계약서 두 통을 작성을 해서, 매수인은 매수인 측 변호사가 주는 서류에다가 그냥 매수인과 그 변호사가 서명하고, 매도인은 매도인 측 변호사가 주는 서류에 각자 서명을 해서 서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서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매매계약의 10%를 통상적으로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금이 매도인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측 변호사 계좌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측 변호사는 잔금 지급 기일까지 위 계약금을 에스크로하고 있다가, 에스크로 맡아놓고 있다가 잔금 기일에 잔금과 함께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계약금도 보내고 잔금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돈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나라 은행에 가셔서 외환 창구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계약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외에 인출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외환 관리법이 굉장히 엄해졌어요. 처벌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금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기일이 도래하면 이제 준비된 나머지 잔금을 주고 또 잔금 플러스에서 취득록세를 줘야 되겠죠. 우리 영국에는 취득록세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요런 인지세라는 게 있어요. 스탬프 듀티 랜드 텍스. 이렇게 인지 토지세 정도 되겠죠. 우리 측 변호사가 그걸 알려줘요. 얼마다. 그럼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 가액에 따라서 2%에서 한 15% 정도 구간별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올 10월부터는 이제 3%에서 15% 정액된다고 하는데, 이 송부를 하게 되면 이제 본 계약서에 사인하는 절차가 이제 최종 서명을 하면 되는 모든 계약 절차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잔금 지급이 이제 완료되면은 변호사가 제시하는 등기 신청 서류가 있어요. 여기에 매도인과 매도인 측 정인, 또 매수인과 매수인 측 정인, 이렇게 모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절차는 모두 종결됩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양측 변호사는 양측이 서명한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이제 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죠. 근데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등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요. 수개월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양측이 등기 신청 서류에 매도인, 매수인, 정인들이 서명이 완료되면 변호사도 물론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 절차 완료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은 잘 종결됐다, 이렇게 이제 신뢰하는 문화가 그런 영국의 부동산 거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